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역시 사람에게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친하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종한 건 아니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것까지 나온 것 아니냐. 한 위원장은 취임 후에 윤상 대통령실에도 또 한남동 관저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고요. 한 위원장이 차기를 꿈꾸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용산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사실상 선언했느냐? 두 가지만 딱 저희가 원인을 꼽아서 자세히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요겁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17일에 마포에서 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했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딱 무대 위로 불러들여서 손을 번쩍 들면서 아직 경선도 안 한 예비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김경률 후보가 마포에서 나갑니다라고 사실상 팍팍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 을에서 준비하고 있던 다른 후보들은 좀 이른바 벙찐 거죠. 이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한다라면서 손을 잡아 올렸고요. 또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의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라면서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준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와 맞붙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사천이다. 공천 시스템대로 한다면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사천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대통령실도 사퇴 요구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이걸 이렇게 깨면 어떡하냐, 공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사퇴 이유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김경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조금 안 입곱게 보고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볼게요.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면서요. 김 여사 현안 관련 대응과 이거 중요합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발언 등을 왜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강력히 토로하는 자리였다라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한 어제 비공개 회동 내용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 여사를 비교한 발언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뭐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했는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바로 일단 보시죠. 회 기사님, 회 기사님 상대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거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는 좀 사죄드리고 네.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좀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잘
네, 지난 17일 유튜브 장름한 여의도 방송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나와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디올백 그 영상 난 차마 못 보겠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앞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는 과거 2016년 그 겨울에 이제 참여연대 사람들과 박근혜 정권 퇴진 그 촛불 집회를 마치고 뭐 이렇게 좀 뭐 뒤풀이처럼 자리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한 역사학자가 본인을 비롯한 여러 그 당시 참가자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겠냐 하면서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사치나 그런 인간적인 뭐 타락함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지금 상황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디올백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 국민의 그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디올백 명품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마리 앙뚜아네트 당시 들었던 그 내용과 비교하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오호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제 사퇴 요구한 그 트리거가 되지 않았겠느냐. 김경률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사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갑자기 마포에서 아직 공천도 시스템 공천도 시작 안 했는데 김경률을 끄집어냈느냐. 두 번째로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한 것, 그러니까 김경률이라는 사람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요. 같이 연결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퇴 요구 이유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이게 어쩌면 진짜 원인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뭐 영린 아픈 지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보는 시각차이겠죠. 바로 기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금 사진은 서울의 소리 그 유튜브 캡처 내용이고요. 한겨레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당 주변에서는 공천보다도 앞서 말한 그 시스템 공천을 훼손하려는 사천 논란보다도 김건희 여사라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 갈등의 핵심이란 말이 나온다. 재미 목사 최재영 씨로부터 김 여사가 크리스찬 디올 그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을 공개한 그 서울의 소리 그 방송과 관련해서 취임 직전에는요, 비대위원장 취임 직전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이라는 거 맞지 않느냐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건 몰카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용산과 같은 궤를 같이 했죠. 그런데 지난 18일에는 조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함정 몰카인 거는 맞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진했지만 뒤에 요게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실은 요 입장이거든요.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몰카 공작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21일에도 고위 관계자는 공작적 행태다, 함정을 파서 궁지로 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때 모든 의원들에게 이렇게 사실상 공지를 했죠. 요거는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공작이다, 몰카 공작이다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언론에 답변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을 했는데,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날도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시각차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골마서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디올 쇼핑백을 받는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요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전면전으로 이끈 그 장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젯밤에 수뇌부가 비상회의까지 했다는 게 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당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날 저녁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일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인재 영입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단은 어제 저녁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예정된 일정 그대로 한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한 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국민의힘 이 당은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경향신문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선택의 기로라고 봤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맞춰서 한 발 물러서느냐 아니면 이번 사안을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그 자신에게 씌워진 어쩔 수 없는 굴레를 벗는 계기로 삼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제 사퇴 안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은 내놨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좀 제3의 분석도 있긴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약속 대련이 될 수도 있다. 약속 대련 수준에서 그칠지, 총선을 앞두고 현재와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파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요 장면, 사천 논란을 일으킨 요 장면이 사퇴 요구의 제1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요 보도, 1년의 요 보도 이후에 디올백 사건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아니 몰카 공작이다 라고 밀고 가자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과 윤지호 국민의 원내대표의 사실상의 지침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거에 좀 벗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발언을 최근에 이어온 게, 요게 갈등의 원인일까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전면전 이렇게 기사가 아침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이 나라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라고 출근길에 이게 당연히 카메라가 몰려들겠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갈등 원인이잖아요. 지금 아까 꼽혔던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런 명품백 등등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 변한 게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라고 말한 거는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목되기 전부터 그때는 이제 뭐 몰카 공작이죠라고 발언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몰카 공작이죠 플러스 하지만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련의 모든 발언들이 변한 게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쭉 한꺼번에 커버를 해서 발언했네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혹시 당무 개입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좀 오묘합니다. 당무 개입 그런 거 없었습니다 라고 이런저에 딱 커트한 게 아니라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한 게 조금 묘한 그런 말이고요. 당정 신뢰가 깨졌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을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삥 둘러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요. 아무튼 이렇게 쭉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까지 계속 가냐 했을 때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는데 라고 반문하면서 당연히 총선까지는 갈 것이다. 정해진 임기,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네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산 대통령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